8월 24일 2023년 전력 7월 27일 킹스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유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메이더 본부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예, 먼저 공고를 해야죠. 예. 오늘은 윤호숙 권사의 생일이 아닙니다. 양력 생일. 양력 생일. 아니 아침부터 생일 축하한다고. 예, 카카오로 많이 오고 있는데 아마 페이스북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좀 양력으로 하니까. 예, 페이스북은 아직까지 그 로마 황제들이 만들고 나중에 캐톨릭 교회에서 조금 수정한 옛날 달력을 쓸모없는 달력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짜 생일은 음력입니다. 예. 그래서 40년 동안 예. 저를 이제 칭찬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부인의 생일을 음력 생일을 매년 계산해서 체크해야 돼요. 축하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무튼 간에 날씨를 갑시다. 16도입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이대왕께서 계시는 그 정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주로 맑고 그러니까 아마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네요. 저보다 날씨는. 그리고 오늘 밤에는 18도. 일부 구름이 끼고 내일도 역시 30도 날씨가 되겠고요. 여기 그 천일궁 지역은 현재 기온이 18도 이고 역시 여기도 완전히 이제 맑은 하늘이고요. 오늘 31도까지 올라가고 16도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고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가고 32도입니다. 텍사스는 어떨까요? 이거 좀 여러 가지. 이제 하루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23도. 대체로 구름이 끼고 있는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32도. 텍사스로서는 굉장히 시원한 날씨네요. 32도. 32도가 시원한 거. 왜냐면 텍사스는 그렇지. 왜냐면은 계속 40도다 무슨 38도다 40도다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2도까지 내려오면은 괜찮은 거예요. 오늘 밤에는 23도까지 떨어집니다. 또 춥겠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전궁이 있는 전라남도 순천을 봅시다. 현재 벌써 이제 9시를 넘어서 지금 밤 시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21도까지 떨어졌다가 내일은 29도. Nice with clouds and sun. Nice래요 내일. Nice. 내일 날씨는 나이스하답니다. 마에바시, 일본 전전궁이 있는 군마현 마에바시는 현재 25도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22도까지 떨어지고 현재 안개 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개, 짙은 안개가 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일 27도. 거기도 비가 좀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날씨는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 말씀을 전성경 지상생활과 연계 중에서 제6장 우리와 연계 입장 중에서 읽겠습니다. 큰 전성경 731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 삼고 믿으면 사랑을 중심 삼고 믿으면 사람 아니고 사랑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계를 사랑하니 세계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교파는 이름으로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교파의 이름으로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계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 교파와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다 망해가는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교파를 넘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1978년 8월 13일. 예. 이 말씀이 말이죠. 제가 오늘 여기 교회로 오면서 우리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책을 열어보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지금 왜냐면은 그 일본에서는 가정연합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망해가고 있어요. 뭐 어젯밤에 KBS도 나왔나 보죠. 오늘 아침 훈독회를 마치면서 김가병 군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KBS에서도 나왔다고. 그리고 여기 미국도 조금씩 이제 그 일본에서 일본 정치인들하고 가정연합의 관계를 둘러싸고 지금 문제가 많다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주로 이것은 국내 소식이기 때문에 외신에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외신 기자들도 이제 그 악명 높은 자기들이 볼 때 악명 높은 통일교회가 망하는가 보다. 이것은 지금은 그렇게 큰 기사가 아니지만 나중에 큰 기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 취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도를 좀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중심 삼고 믿으면 망하지 않대요. 망하지 않을 거래요. 네. 근데 그 생각하니까 기독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무슨 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끝났다. 3년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재미있게 지났지만 이제는 끝났고 이제 다시 나는 어부의 생업에 돌아갔어요. 생업에 돌아가고 네. 식탁에다가 생선을 올리는 거나 그 신경을 써야지 그건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하나의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그 우리가 보이는 식으로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혈통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혈통을. 네. 특히 이제 이대왕께서 만일 이대왕께서 이제 아버님의 대신자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로서의 사명을 거부했다라면은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형식으로 부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대신 이제 아버님의 영은 지금 세계를 덮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것일 거예요. 그거예요. 이것도 아버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이제 그 아베를 암살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심판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어떤 나라냐? 일본은 완전히 아버님께서도 잡교의 나라다, 잡교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성경에도 나와요. 야오 요로즈노 카미. 그러니까 야오 요로즈라는 것을 800만이라는 것을 옛날 일본 말식으로 표현해서 야오 요로즈라고 하는데 그 신이 800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래. 다누키 신은 오해래. 그것도 일본 사람이 나한테 설명했는데 누쿠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누쿠. 아무튼 나중에 그건 아니면 아무튼 다누키는 조금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아요. 여우는 맞아요. 여우는 맞아요. 여우신이 있어요. 여우신이 있어요. 그러나 다누키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그러면 몇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믿느냐 하면은 그나마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족한 기독교이지만 그것도 말이죠.
인구의 1%나 2% 정도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 1%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예, 1%, 2% 있지만 예. 그러면 일본인의 98%, 99%는 아버지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 5월 달에 제가 5월이 아니지? 6월인가? 6월이지? 6월 달에 일본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네. 일본 갔을 때 제가 6월이에요, 6월. 6월이죠. 예, 제 이다왕님의 허락을 받고 잠시 우리 그 아버지를 방문했어요. 6월 8일인 것 같아. 내가 아버지께 간 게? 네. 아니지. 아니, 언제? 몰라. 6월. 아무튼 6월이었어요. 예, 6월. 후쿠오카 갔다가. 후쿠오카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예, 예, 오사카로 올라오면서. 예. 그래서 잠시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1948년에 21살, 만 21살 나이로 일본의 그 선교사로 건너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74년? 74년 되죠? 74년 동안 지금 거기 일본에 계세요. 뭐 지금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뭐 건강도 그렇고 이제 그 고동하는 것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계속 말하자면 임지에 임지에 남아서 지금도 거기 뼈를 묻는 각오로 지금 계속 일본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좀 조심스럽게 여쭤본 건데 일본을 우리가 다 이제 복음화, 그러니까 기독교화하고 이제 기독교가 일본의 그 다수 종교 또는 그 지배적인 종교가 되는 것을 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지? 알죠. 네. 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독교가 일본의 그런 다수 종교나 지배적인 종교가 된다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조금 우리 아버지를 비판해서 죄송한데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포기했다는 거죠. 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9%, 98% 사람들이 그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갈 수 없는 나는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놔둔다는 거 같아요. 방치한다는 것이. 물론 지금 오늘날 일본 기독교는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소속하는 교파가 일본 기독교 교단이라는 그 프로테스탄트 교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파이지만 완전히 지금 좌파가 삼켜버리고 완전히 이제 공산당이 이제 삼켜버린 교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의 사정 무슨 뭐 나라를 구한다 무슨 세계를 구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도 없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독교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감명 받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건 좋은데 그게 1%도 안 되잖아.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게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뭐 침묵을 지켰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우리 아버지의 그런 대답이 오늘날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예. 아마 거의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적어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싸우는 목사도 있겠지만 뭐 절대 다수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일본에서 실패했어요. 일본에서 말하자면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게 왜 망했냐면은 포기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을 중심 삼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자식이 떨어져 나가도 부모는 계속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 그런 말씀 접하고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연합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법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 점점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본 언론을 보면은 통일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을 계속 매일매일 같이 보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고생시키는 이 나쁜 교단을 도와주고 오히려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온 정치인들이 있다. 이 정치인들도 나쁘다. 이게 현재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9월 27일에 아베 전 수상의 국장, 국가의 장례식 예정되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라. 왜냐하면 아베도 이 가정연합을 반기다. 도와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시다 현재 수상도 여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통일교회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통일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이거 일본 언론에서 심하냐면은 기시다 총리가 수상이 전에 나는 가정연합하고 관계를 가진 바가 없다, 접촉한 바가 없다 했지만 보니까 그 사람의 비서가 한일 터널 공사 현장을 한번 시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수상은 없지만 그 비서가 공사 현장을 실자를 한 바 있다. 그것도 최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옛날이에요. 상관되는 거예요? 상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회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나쁘다. 완전히 이제 청해야 된다. 까만색으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 7월달에 일본에서 자미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 자민당이 크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전국적인 선거가 없어요. 뭐 지방 선거는 있지만 전국적인 뭐 자미원, 중의원 그런 전국적인 레벨의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시다는 앞으로 3년간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 기시다를 끌어내리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게 이 가정연합이었어요. 가정연합. 이것이 이제 아베 암사를 계기로 나오고 언론이 이거다.
이걸 갖고 우리가 기시다를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네. 뭐 일본 언론도 뭐 일본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문을 더 팔고 또 광고를 더 팔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 잡으려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 FBI의 가택 수사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맞 고소를 하고 있고, 왜냐면 이건 좌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출마 선언을 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스파이다, 간첩이다, 러시아의 간첩이다, 외국의 간첩이다 이런 엉뚱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계속 수사해 오다가 국회의회에서까지 수사를 하다가 그리고 특별수사관을 임명하고 결국은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결백인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지금 트럼프를 간첩으로 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가미를 씌우는. 그렇죠. 예,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거 제재가 딱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예비 선거가 있었어요. 화요일마다 이런 주 저런 주에서 예비 선거가 있는데 어제는 뉴욕하고 플로리다, 특히 오클라호마도 그렇지만 그런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들이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뉴욕도요? 뉴욕은 어차피 민주당의 아성이니까 뉴욕도 이번에 각 하원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예비 선거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런 오클라호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의 지도자다. 누가 뭐래도. 예, 누가 뭐래도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FBI의 그런 가택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거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를 한다는 게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좌파들이 그렇게 할수록 역효과 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배경을 보니까 그건 법적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도 역시 법정 싸움이 앞으로 몇 년 계속 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좌파는 또 시간 조금 남았죠. 최근에 어떤 법을 성립시켰냐면은 국세청의 수사 요원을 배로 늘리는 그러니까 조사 세금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로 늘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통과했어요. 대통령까지 서명했어요. 성립했어요. 이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이것은 한국 돈으로는 연수가 5억 원 이하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연수입이 5억 원 이하. 이하의 사람들은 우리 5억 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택도 없지. 친척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5억 원 이하의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도 되나요? 믿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5억 원 이상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음. 근데 일반 그 중산층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예. 1억도 없는데. 이런- 예. 그러니까 예. 이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그 전국의 국세청 관련 시설의 그 보안을 다시 점검하는 일을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건 역시 그 내전에 대비하는 건가요? 네. 근데 내전이 나는 게 더 잘 되는 거잖아. 음. 그게 우리 희생 당할까 봐 그러는 거지. 우리는 중국에서 내전 나는 것을 용안하지 미국은 내전 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수주의자가 이기면 돼요. 시작해야 이제 여기서 시작. 미국이 패권 국가니까 여기서 시작하면은 저쪽도 시작하고. 중국하고 유럽은 진짜 이번 겨울은 유럽은 그 비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야단. 지금 지금 뭐 이상 고온이니까 괜찮지. 이번 겨울에 추워지면은 연료가 없어서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날로 원료가 없어서 진짜 고생할 거예요. 근데 그때 유럽이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그래도 지지할 거냐? 아닐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럽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날씨를 활용해서 이겼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폴레온도 그랬고 네. 그리고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잘 견딘대.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러시아가 그런 날씨를 특히 겨울 날씨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러시아가 공격 당해서가 아니고 러시아가 공격한 거지만 그래도 그 유럽을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추울 때 전쟁하면 러시아가 이기는 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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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그러면 2월 달에 공격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10월에 시작하지. 그러게 말이야. 네? 계산을 잘못해서. 추울 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네. 근데 추울 때 공격을 시작했더라면은 우리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지만. 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앞으로 계속 앞으로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물론 지금 한학자 때문에 한학자의 전주적인 차원의 배신 때문에 지금 심판기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빠진다는 쪽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주님을 맞이했고 하여튼 준비 단단히 하세요. 쌀도 많이 사다 놓고. 근데 저장할 데 없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잘 해야 돼요. 어디다 사다 놔요? 그래 다들. 살 수는 있는데 그거 어디다 놔요? 나중에 썩을까 봐. 그러니까 썩지 않게 잘 저장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연구하면 방법이 있어요. 밀폐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산소를 빼는 그런 약품이 있어요. 쌀 푸대를 안 뜯으면 괜찮은가? 아닐걸? 그래도 썩어. 왜냐면 거기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연구하시면 그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예. 네. 여러분 그러면은 31일이 다음 주네요. 그러면은 그 명절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가 테네시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